시장을 앞서가는 안목, 박병주 이사님과 오늘장의 투자 전략,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주력 상품 꼼꼼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어제 2,900선을 돌파했죠. 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라고 한마디 가져와 줬고요. 이 대선 이후에 국내 증시에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6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올해 최고점을 찍었는데 국내 증시 당분간 불장 계속 이어질까요, 이사님? 네,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제는 외국인 머릿속으로 제가 들어가 볼까요? 외국인들이 네. 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왜 매수를 했을까요? 바로 코스피를 돌파시키려고, 2,900을 돌파시키려고. 이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수가 올라갈 수 없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보시면,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코스피가 뭐 3년 5개월 만에 2,900을 돌파갭, 요 용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돌파갭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선 후에 이제 6월 그 4일 대통령이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루 평균 1조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의 주도 세력은 누굽니까? 바로 외국인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 있어요. 즉 외국인의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접근할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어제 제가 특이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APR. 자, 이 종목이 저희들이 5월 달에 이 시간에 들고 왔거든요. 5월 초경에 벌써 20% 이상이 올라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실리콘2 어제 19.31% 올라가면서 역사적인 신고점을 뚫었는데, 이 두 개 회사 공통점이 뭐냐면 미용 기기하고 화장품 회사예요. 그리고 영업 지역이 주로 외국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읽어낼 수 있느냐면, 야, 이제 우리나라의 그 소비 관련주가 세계를 뚫고 가는구나.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그 다음에 미용기기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소비주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달 전쯤에 이사님이 달러화 그래프를 보면서 국내 증시 3,000피 올 거다라고 강력하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는 몇 달 전이다 보니까 믿기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국내 증시가 3,000피를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국내 증시 5,000피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를 한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래프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한 시점이 여기였어요. 자고 일어나면 관세 때문에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을 보지 말자. 그냥 그래프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달러화 차트, 제가 마술을 부려볼게요. 요거는 원화 차트인데, 자, 바꿨습니다. 그림이 변했네요. 그렇죠? 이게 마술입니다. 틀려요. 이게 달러 차트 틀리는데, 여기는 다시 원화 차트로 제가 복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달러화 차트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그래프를 보니까 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자, 이제는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어제 제가 여기가 지금 아일랜드 섬골 반전형이죠. 섬처럼 생긴 모양을 밑으로 뚫었으니까 하락으로 간 건데, 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점을 여기서 외국인들이 돌파시켰어요. 요걸 뭐라 합니까? 돌파갭. 그러면 외국인들의 의도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도 돌파 갭으로 바로 여기를 뚫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31,000원 뚫고 나서 계속 잘 갔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즉 장기적인 박스권을 뚫어내면,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5년 박스권을 뚫어내가지고 많이 간 듯이 여기를 갭으로 뚫어뒀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더 갈 수 있다. 저는 이거를 욕심을 부려가지고 요 정도 구간 해보면 3,100까지는 그 탄력에 의해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여기 올라갈 때 편승해서 올라가는 주도주, 그러니까 지주회사, 그리고 또 중권주도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중권주는 여기서 추격 매수하면 좀 부담됐죠. 네, 많이 그래서 제가 올랐으니까. 오늘 중권주의 바닥권에 있음직한 종목, 그런 종목을 또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사님이 증권주를 공략해 준 게 정말 시장을 적중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종목 오늘 봐야 될 주력 상품도 큰 기대가 됩니다. 이 증권주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후속주로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HD 현대인프라 코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이제 어떤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되길래 중권주의 4월 말이나 5월 초 느낌?
그런 느낌인가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실적을 봐야 됩니다. 매출액이 연간 4조를 넘고 있어요. 자, 그렇죠. 시가총액이 지금 2조입니다. 2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영업이익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470억, 3,620억 탄탄한 회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또 다음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는 안정이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 회사는 굴삭기 휠러도 이거 굴삭기 다 아시겠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분류가 됐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MOU를 해서 이게 재건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포인트가 되겠는데 네. 근데 오늘 제가 들고 온 포인트는 바로 이거 세 번째입니다. 현대 로템이 K2 전차를 이번 6월 말경에 9조 원어치를 수출할 예정으로 지금 기사가 나왔죠. 그런데 이 회사는 바로 이 K2 전차의 엔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지금 최근에 한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한 400만 주 샀어요. 뭔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HD현대 인프라코어를 5월 말에 담아서 지금 27% 정도 수익을 낸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 재공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건보다는 방산주의 모멘텀으로 들고 오신 거고요. 저희 가격 전략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뭘까요? 지금 악어 입이죠. 자, 요때는 좀 그 악어 입이 좀 컸었죠. 이번에는 입이 앙 다물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거칠게 올라갑니다. 거칠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매수가 범위는 1,500원 가격을 좀 깔았어요. 1,500원 정도 말씀드리겠고 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시초가를 말씀드리겠고 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11,4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12,300원인데 자, 우리가 15% 이익을 5회만 연속으로 거두면 원금이 2배가 되는 것이고요. 손절가는 8,6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력 상품인 HD현대 인프라코어 매수가는 1,500원이었고요. 1차 목표가는 11,400원, 그리고 달성했을 시에 2차는 12,300원으로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라인 8,600원도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이제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매수한 지 한 달 이상 지나긴 했지만 목표가를 달성해서 지금 시점에서 AS 전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바로 4월 24일에 매수했던 한국금융지주인데요. 지금 5차 목표가 11만 5천 원까지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6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증권주가 빠지는 듯 하더니 다시 끌어올려줬거든요. 결국 한국금융지주 3%대 상승 마감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아직도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을까요, 이사님? 네, 저희가 한국금융지주를 여기서 4월 24일이었죠. 86,100원을 76,100원에 저희들이 매수가를 넣은 것 같은데 네. 계속 올랐습니다. 안 빠지고 계속 이런 차트를 빨래줄 차트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기 결정적인 구간을 또 갭으로 뚫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고요. 저희가 또 5차까지 달성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가는 방향보다 이제는 탄력을 세게 더 갈 겁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여기에서도 저는 주가가 여전히 싸다. 여기서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본다면 2배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지금 사상 최고가를 뚫었거든요. 매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지수가 또 중요하니까 코스피 지수까지 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목표가 말씀드릴까요? 네, 6차. 다음 목표가는 6차죠. 네. 13만 원입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6차 목표가 13만 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구간 아무래도 증권주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추격 매수는 조심하는 게 좋지만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매크로적인 이슈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주식,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 거다라고 어제 언급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 한국거래소를 직접 방문해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 그리고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사님 준비하신 투자 포인트는 어떤 내용들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하겠다. 약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마이코리아 펀드 있었습니다. 그때 지수가 많이 갔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에 뭐냐면 적립식 펀드. 그 두 대통령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 지수가,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갔다는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그 5거래일 만에
자, 여기를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했죠. 돌파갭으로. 그리고 이제는 주식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제, 이게 뭐냐면 배당 분리 과세입니다. 그동안에 일반 주주만 너무 대변하다 보니까 대주주들이 조금 불만 섞이게 있죠. 그렇지만 배당 분리 과세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대주주들도 약간 이익을 좀 드리는, 즉 서로 상용하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그런 제도를 촉진을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여기다가 만약에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가 된다면 우리 코스피는 6천이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천 가면 정말 주식으로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겠고요. 자, 우리 증권사들도 이제 덩달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KB증권도 우리 상단을 3,240, 골드만삭스는 3,100원인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거들지 말고 먼저 말했더라면 박병규 매니저처럼 그런 부분 아신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이사님이 이제 5천을 넘어서 6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줬고요. 이사님이 조금 전에 지주사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주사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덜 오른 종목도 있고, 그 안에서 지금은 어느 기업을 봐야 가장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두 번째 주력 상품도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두 번째 상품 바로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했었네요. 3월 달에. 네. 했었죠. 코너와 맞아요. 같이 했었죠. 지주사를 했었죠. 자, 그러면 다우기술의 투자 포인트가 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1조 2,832억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요. 올해 1분기 때 매출액이 3조 7,476억인데 올해 전체적으로 한 13조 정도를 전망하는데, 참고로 여기 실적은 연결입니다. 연결 재무제표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분기 때 3,444억이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1조 2천을 넘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영업이익이 1조 2천이니까 시가총액이 퍼10 하면 12조? 근데 시가총액이 1조 2,800억이니까 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법 개정 시 이제 수혜주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지배 구조를 제가 좀 쉽게 정리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요 분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좀 물러나야 할 입장이에요.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 김동주 씨 이분이 요 임원이는 가족회사인데 여기가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우기술이 실질적인 키움증권이나 실질적인 사업회사들을 지배를 하고 있는 게 다우기술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은 사업회사들도 굉장히 전망이 많은 회사들입니다. 가장 중심이 물론 키움증권이 되겠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키움증권의 이 다우그룹의 장남, 이분이 올해 키움증권의 사내 이사로 슬쩍 들어왔어요. 약간 코롱의 그런 느낌이죠. 코롱도 외아들이 코롱의 부회장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사내 이사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내 이사로 들어오면서 키움증권이 실적이 좋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래, 우리 아들 덕분에 회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경영권을 물러가도 되겠네, 이런 느낌.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또 다음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다우기술이 또 중요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AI 인프라 지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즉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한 토큰 주권 관련,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핀테크 솔루션도 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력 상품으로는 오늘 장에서 다우기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기술이 3거래일 전에 신고가를 또 경신했던 기업인데, 가격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차트 통해서 한번 이사님 자세하게 분석해 주세요. 다우기술도 제가 이제 드디어 이건 이제 악어 입인데, 근데 시청자님들이 악어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악어가 뭐야, 이렇게 하신 분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한 명칭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네. 볼린저 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원리는 뭘까? 볼린저 원리가 뭐냐면, 이 주가라는 건 가격이 변동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만약에 좋은 일이 벌어지면 가격의 표준 편차가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안 좋아지면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표준 편차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상한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악어 입속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악어 입 들어와 봐요. 몇 년 동안 안 좋죠. 이게 통계야. 악어 입속으로 들어오면 계속 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악어 입을
나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악어가 나를 무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빨리 도망가야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몇 년 동안 안 좋다가 여기 벗어났다가 이제는 완벽하게 악어 입을 타고 가죠. 요럴 때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봉이고, 자, 다음 볼까요? 네. 연간으로 보더라도 악어 입이 벗어났네요. 몇 년 만에? 11년 만에. 아, 그렇다면 여기도 뚫고 다음도 뚫겠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다우 기술한테 주가가 유리하게끔 상법 개정도 되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원리를 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는데, 자,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그 매수가 범위는 그 28,500원에서 매수를 할 것이고, 매수 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시초가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37,7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4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력 상품 다우 기술 오늘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28,500원, 체결이 안 됐을 시에는 시초가에 진입해 볼 거고요. 1차 목표가 37,000원, 그리고 달성했을 시에 2차는 33,0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저희 포트 안에 있는 지금 증권주를 비롯해서 4차 그리고 5차 목표가까지 달성한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더 많은 종목은 또 어디로 가면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코스피가 3,100을 향해서 갈 때 주도주가 중요합니다. 그 주도주가 바로 증권주하고 지주회사, 금융지주인데, 자, 여기서 지금부터는 내가 어떻게끔 매도를 잘 좋은 가격에서 파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부분들의 전략을 제가 아침 8시 MBN 골드 무료 방송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이미 준비해서 켜놨습니다. 유튜브에서 MBN 골드 박병주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 두산에 있는 필리티가 많이 갔죠. 저희가 그 종목을 2만 원대부터 계속 키워왔습니다. 지금은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그 장중에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문자처럼 종목 가격까지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가 뜨시면 터치 하시면 바로 장중에 종목을 문자처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언제 매도를 해봐야 될지 구체적인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박병주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상승장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